김대중 정권 때 최초로 이제 한국 정권이 독자적인 남북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경험하면서 민주당이 친북 친중이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관료들과 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윤석열의 반중 반러 한미일 동맹은 건국 이후에 가장 미국의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이런 정책 기조를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서 영속화시키려는 건데,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 이제 민주당이 과연 이제 한일 동맹 같은 걸 갖다 전부 다 무효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반중 반러 반조선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일본식의 이제 보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이제 선관위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선언만 한다면 국회를 폐쇄한 이후에 친일의 일본식의 보수 독재 체제를 할 때 미국이 아마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식의 어떤 그 자민당과 민주당 협당이라는 그러한 그 보수정 제체제는 우리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다수의 국민 여론들이 그 중국과 그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에 끌려가면 안 되고 또 조선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서 강경책과 온건책을 써야 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실현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내란 사태에서 미국이 윤석열에 실망하면서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그 관료들과 그 학자들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작전에 반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한동훈, 한덕수, 최상목, 어쨌든 이런 권한체제, 특히 친미 보수 엘리트가 주도하는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이재명 아닌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약간의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을 이재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2차 내란, 2차 탄핵에서 그 외교정책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아마 자신의 외교정책을 미국의 입맛에 맞게끔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 그 반중 정책을 위해서 조선에 대한 적재 정책을 여기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미일 동맹, 특히 한일 동맹을 강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수 여론, 특히 일부 보수 여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그 반중 정책에 몰두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한미일 동맹을 강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다수의 여론과 미국이 괴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특히 보수까지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 한일 동맹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중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와 미국이 괴리가 되는 상황이 그 확대되고 있고 이런 확대되는 수권에서 윤석열이 이런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묵인을 그 오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주화 투쟁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과 우리 국민 다수의 그 여론이 분리되는 것, 특히 한일 동맹을 강요하는 거, 이거는 우리 투쟁의 항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일 관계 개선, 여기 굉장히 중시하고 이걸 이제 조금이라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한국의 이제 대선 후보라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2월 15일 날 인근에서 이제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 전략이 이 충실한 이 친미, 이 한일 관계를 복원해서 한미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바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처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일정상 본다면 아직 재판 시작이 안 됐습니다. 항소심이 시작이 안 됐고 이제 서류가 뭐 올라가고 한다는 걸 봤을 때는 판결이 2월 달에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월 달 돼서야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판결은 한 4월 달 돼야 판결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고 설사 4월 항소심 때 판결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그 최종 심의까지 올라가면은 그때쯤 돼서 이미 4월 달에 현재 그 대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대선에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참고입니다. 예,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2심에서 만일에 유죄가 나오면은 야권이 이제 약간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겁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자 미국이 윤석열이 대북 도발을 하는 걸 결국 북한 핵이 무서워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바람에 12.3 내란이 실패했다. 즉 결론이 이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옳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대와 북한의 이제 전략 자산,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전략 자산 이런 것이 이제 전쟁 억지력이고 이번에 내란을 실패로 이끈 한 측면이다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5.16이나 80년도 상황하고 다른 것은 미국이 일극 패권주의가 종식되고 이제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북 자신이 이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 거기다가 이제 북러 군사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억지력으로 되고 윤석열이로 하여금 이 전쟁 또는 급변 사태 또는 이 계엄의 내란의 빌미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 실패로 이끈 요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5.16 쿠데타 때나 80년 12.12 때나 5.17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깨어났어요. 87년 이후에. 그래서 그 주체적인 측면을 크게 또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제 광장에서는 미국 얘기는 아직 안 나오거나 뭐 자제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광장에서도. 네. 그래서 북이 이제 조선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빨리 하라. 종전선언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해체하라. 그리고 국힘당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해산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뻘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같은 그런 CIA 지부 이런 것들에 대한 개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영김 같은 매국 세력 미국에 있는 그 매국 세력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는 정광훈은 벌써 뭐 몇 억씩 갖다 주고 로비 로비 작업도 하는 했던 모양인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확실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정목 동지한테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그 한강진에 가면은 이 내란 세력들이 트럼프 모자를 쓰고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붙여가지고 흔들면서 그다음에 Stop the Steal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그래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구호를 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는 대북 협상 기조고 네, 대남 압박 기조란 말이에요. 네, 경제나 주둔비나 대남 압박이고 대북 협상 기조인데 오히려 우리 국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냉전 수구 세력들, 이 친미 거구 세력들은 오히려 트럼프 기조하고 좀 안 맞는 그러면서 막 트럼프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미국의 트럼프가 날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저 참 많은 지지자들을 위해서 또 이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네, 참, 아이고. 아니, 무슨 유튜브더라,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부자들이 보는 유튜브래요. 한국에 그 부자들이 보는 유튜브에서 그 저기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그 이재명을 대북 제재법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뭐 70년형을 살린다고 그런 그 저기 내용을 갖고서 막 돌리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무슨 열린공간 TV인가 거기서 한번 공개를 하던데 네. 아무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깝깝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의 관건은 미국은 어쨌든 이게 신몰로주의죠. 아메리카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를 먹겠다, 그린란드를 먹겠다 해서 그리고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어떻게든 자기 것을 해보려고 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일종하게 아메리카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미국을 하나의 극으로 위치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연합이나 나토에 대해서는 과도한 군사비 부담을 명분으로 해서 5% 이상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토나 유럽에서 나토 해체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유럽과는 빚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아까 정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북과의 관계를 어쨌든 다시 풀어는 이런 얘기들을 이미 뭐 유세 과정에서 수차례 했었고 북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좋게 지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은 전쟁의 종식, 그다음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이 어쨌든 수교를 첫 번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교를 바탕으로 한 핵군축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어쨌든 그러한 대북관계, 대북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남쪽에서 이것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하는 그런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과거 박근혜가 트럼프가 당선 첫 번째 일기 당선됐을 때 박근혜가 무너지고 트럼프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이 들어섰죠. 그게 오바마 말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다시 2기가 됐는데 그때 어쨌든 지금 윤석열이 무너지고 어쨌든 현재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정권이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정권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윤석열이를 다시 부활시킨다거나 다시 뭐 살려준다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정권이 다시 등장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는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늦은 시간까지 다들 너무 고생이십니다. 반갑네요. 무엇보다 임 선생님, 손종목 선생님 두 분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명료하게 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졌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미국이 알고 있었냐 모르느냐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이미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완벽히 알고 있었죠.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미국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바이든계도 있고 트럼프계도 있고 분야로 본다라면 국무성도 있고 CIA도 있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있고 그보다 더한 진짜 많죠. 뭉뚱그려서 미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진짜 거대한 최소한 80년 지배체제입니다. 일상적으로 용산을 도감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미국의 윤석열 국힘 지배뿐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지배도 적지 않죠. 그걸 상수로 두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걸 논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요. 여하간에 미국이 국익 친미국가를 계속 그 기조를 유지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트럼프가 들어와도 당연하겠죠.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본적으로 그것이 인식이 공유가 된다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면에서는 윤석열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이건 뭐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조건 속에서 다극화라는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가 있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다극화, 미국의 태조, 이건 경향성이 아니라 대세죠.
상징적으로 트럼피즘. 바이든과는 다를 거예요. 북측하고 관계 정상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일부 정책은 엄청나게 혹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의 문제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는 취급하지 않겠지만은 여하간 간의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라도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봅니다. 조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국 속에서 단죄의 여론이 매우 고양되어 있고 이것은 광장의 힘이 그만큼 또 세져 있다라는 형국입니다. 당면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치 일정이 다가옵니다. 아까 우리 손정복 부장님 말씀처럼 광장의 힘이 매우 강화되어야 하며 민주당도 함께 견제해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지울 수 없습니다. 아까 한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북측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는 전략 무기 상수로 있는 북측의 역할 그 북측의 역할이 주한미군 사령부 합참 이 라인 속에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폭발할 수 있는 지점들의 그 엄청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전시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국지전을 막아낼 수 있었던 하나의 분명한 팩트로서 작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윤석열 빨리 정리하고 나서 그 형국 속에서 트럼프 1월 20일 트럼프 출범 이후에 진짜 트럼프를 연구를 잘해가지고 트럼프 옆에 스태프들 한 명 한 명 인사 미시 분석을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움직여낼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진심으로 다들 네,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내란 이 세력, 이 체포, 구속, 파면, 이 국면에서 이제 사회 대개혁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자주와 평화 없는 사회 대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주 문제, 미국 문제를 목적의식적으로 조금씩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자주연합 준비위원회에서 내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5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대시민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찰 자산, 도감청, 작전권, 미군 28,000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몰랐다 쌩 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란 외환 문제를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트럼프가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관세, 보편 관세라 그래가지고 50% 100% 때리려 그래요.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실업으로 성장률 저하로 경제 악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민생도 자주 없이는 어렵다는 문제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